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캐나다 레이크 루이즈라는 특별한 곳에서 일했던 경험을 나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일본 워킹홀리데이 가서 홋카이도에 있는 스키 리조트에서 했던 좀 특별했던 일에 대해서 경험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일을 구하게 된 계기, 두 번째로는 하는 일, 세 번째 급여, 기타 제가 그때 일했을 적에 남겼던 사진이나 자료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구직 방법은 조금 되게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보통 나라를 막론하고 일을 구할 적에는 뭐 온라인에 그 구직 사이트에 가서 보고 이메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통 이제 서빙일 같은 경우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가게 밖에 직원 구한다고 붙어 있으면 직접 들어가서 이력서 내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아르바이트 소개하는 안이라는 잡지를 보고 거기 이제 자기가 이제 1호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거 보고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특이하게 우프를 갔다가 그 우프 끝나고 나서 그 우프하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였었거든요. 그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저처럼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우프를 했던 곳은 특이하게 유기농 농가가 아니라 홋카이도에 있는 어드벤처 스포츠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선 하이원에 있는 스키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원 리조트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스키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시즌에는 래프팅을 위주로 하고 겨울 시즌에는 스키샵의 역할을 하는 거였었죠. 스키 뭐 대여도 하고 강습도 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특이했던 게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장이 호주인이었어요. 호주인인데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자기가 이제 홋카이도에서 그런 사업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 래프팅 시즌에는 보통 일본의 수학여행 단체 손님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겨울이 돼서 이제 스키 시즌이 되면은 이제 스키 손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손님의 대부분이 일본인이 아니라 호주인이랑 홍콩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8월 달부터 들어가서 한 3주 정도 우프를 했는데, 제가 그때 우프할 당시에는 이제 래프팅 시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래프팅 보트에 뭐 페인트 칠하고 이런 소소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사장이 너 컴퓨터 쓸 줄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쓸 줄 안다고 그랬더니 컴퓨터 일을 몇 가지 시켰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장이 했던 말이, 이제 래프팅 가이드들은 컴퓨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직원들이 그걸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프로 들어오는 애들한테 주로 그런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시켰었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처음 우프로 가서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 사장이 겨울 스키 시즌을 대비해서 이제 호주에 있는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펜션을 하나 더 늘렸었어요. 원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펜션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말고 펜션 하나를 집을 구해가지고 오픈할 예정이었었고, 또 여름에 이제 래프팅 가이드가 거긴 특이했던 게 다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도 한 명 있었고, 네팔 사람들이, 네팔 래프팅 가이드가 한 4~5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비자로 거기서 일하는지 모르겠고, 네팔이 래프팅으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팔의 래프팅 가이드가 4~5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름에는 래프팅 가이드를 하지만 겨울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겨울 시즌에 다른 뭐 식당이나 숙소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장이 겨울 스키 시즌에 자기 펜션의 1층에다가, 1층에 이제 거실 공간이 컸는데 거기다가 네팔 레스토랑을 열기로 막 추진하고 있던 차에 제가 우프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저한테 처음 시켰던 일이 새로 오픈하는 펜션의 평면도 같은 거 컴퓨터로 그리는 걸 시켰고, 또 새로 겨울에 오픈할 네팔 레스토랑의 메뉴 그리는 걸 시켰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뭐 현지에서 오페하고 데이터 엔트리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너무 특별한 거여서, 이거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기기 너무 아깝다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개인 홈페이지를. 그때 막 HTML 공부하고 포토샵 공부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장님이 그런 거 할 수 있겠냐 물어보길래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포토샵으로 해준 거예요. 이제 네팔 레스토랑 메뉴 간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펜션의 평면도를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프 3주 끝날 무렵쯤에 사장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여기 계속 남아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 겨울에 펜션하고 레스토랑을 열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만들 게 많다. 네가 남아서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나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못한다. 그랬더니 사장님 괜찮다는 거, 너 정도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일을 제안을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는 그런
그거의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정말 아마추어인데 그 홋카이도에 거기 어떻게 보면 거기는 도시도 아니었고 홋카이도에 어떻게 보면은 외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조차에 일을 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장이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진짜 뭐 저기 삿포로에 있는 뭐 전문 외주 업체에 맡기면은 더 좋은 퀄리티로 잘 나오겠지만 훨씬 비싸겠죠. 근데 또 그 정도 투자해서 할 만큼의 일은 아니었었나 보죠. 제 생각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컴퓨터 일을 하는 걸로 일을 구하게 됩니다. 완전 웃기는 거죠. 저는 사실 일본 갈 적에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일 구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현지에서 지내다 보면은 뭐 기회가 되면은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아니면은 뭐 우프만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뭐 그때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든지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었어요. 내가 이민까지는 아니어도 가서 한 1년 정도 살아보면 어떨까. 근데 우프하다가 사장이 그런 제안을 해주니까 당연히 해야죠. 제가 어디 가서 일본말도 못하는데 일을 구하겠어요. 제가 8월 달쯤에 가서 3주 정도 우프를 하고 사장하고 이제 합의를 본 게 9월, 10월 2달만 일을 하고 그 이유는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자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2달 일하고 계속 연장해서 최종적으로는 5개월을 일했죠. 사실 저만 원한다면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야 됐었기 때문에 저는 5개월만 하고 1월 달까지 5개월만 하고 이제 일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구한 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우리가 일을 구하는 일반적인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있을 적에 들었는데 일을 구할 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킹이다. 그런 얘기를 뭐 어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일을 구할 적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일 구한다는 거를 계속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구할 적에 뭐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식당이나 이런 데 직접 가서 이력서를 낼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알리다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였었거든요. 워킹홀리데이를 간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알려야 되는 게 나와 같은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메이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그런 걸 알려야겠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이런 우프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현지의 커뮤니티 센터를 다닌다든지, 현지에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현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속에서 뭐 저처럼 우연찮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면은 가자마자 일 구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마다 이력서 돌리고 이런 것보다는 초반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프도 좋고 아니면 뭐 카우치 서핑이나 뭐 서바스처럼 이렇게 무료로 숙박 제공받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그런 거가 됐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현지 경험도 하고 현지인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제가 그때 일할 당시에 이제 급여나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2004년이었었는데 근무 조건이 한 달에 14만 엔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일본도 물가가 비싸잖아요. 한 달에 14만 엔이면은 사실 그렇게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저한테는 사실 감지덕지였었고. 근데 저 말고 거기 그때 일했던 래프팅 가이드나 아니면은 스키 강사들도 저랑 똑같이 14만 엔 받았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놀라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일본에서 그 정도 받으면 급여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일했던 일본 친구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도시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도시에서의 그 복잡함보다는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고베에 있는 무슨 스포츠 센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겨울만 되면은 자기 스키도 탈 겸 스키 강사하러 홋카이도로 넘어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노령화도 10년 정도 우리보다 먼저 지금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2004년도 갔었을 적에 급여보다는 어떻게 보면 워라밸 같은 거죠. 그런 걸 더 중요시하는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14만 원을 받았던 게 사실은 일본 전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급여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 월급 받고 거기 일하러 오는 일본 현지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하튼 급여 조건은 그때 당시에 월 14만 원을 받았었고, 그리고 숙소는 그 사장이 펜션이 하나 있었고, 하나를 겨울에 새로 오픈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름 시즌에는 이제 펜션은 이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펜션에 방 하나를 썼었고, 겨울에는 이제 스키 손님들이 그 펜션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펜션 안에 있는 제일 작은 방인가 뭐 하나로 방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오프가 아니고 직원이었기 때문에 숙소 사용료를 그때 얼마 냈더라? 처음에 월 2만 원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숙소 월 2만 원이면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근데 나중에는 사장이 너 일 잘한다고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월 7천 원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 급여 말고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3주 오프 끝나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때 제가 오프 끝났을 즈음에 사장이 부인이랑 같이 캐나다에 한 2주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자기네 휴가 겸 무슨 뭐 사업 조사차에서 캐나다 2주를 갔다 온다고 했었는데, 그 사장이 없으면은 사실 제가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사장한테 직접 일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장이 캐나다 가는 2주 동안에 저도 이제 오프도 하고 여행을 하다가 다시 들어온 거였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에 오프 소개 때 말씀드렸던 아칸코에 가서도 오프를 한 일주일인가 했었고, 홋카이도의 후라노랑 BA 여행도 했었고,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에는 주말 같은 데 이용해서 오타루 가끔 나갔다 왔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장이 저 오프 끝나고 자기 캐나다 가기 전에 저한테 보너스 줬잖아요. 오프하는 동안에 네가 너무 일 잘해줘서 고맙다고, 15,000원, 15,000원인가 보너스도 주고, 그리고 자기네 손님들한테 파는 기념 티셔츠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갖고 싶었는데 돈 주고 사기에는 좀 그래서 못 사고 있었는데, 사장이 그 티셔츠도 하나 선물로 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5개월, 9월 달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서 1월 달까지 5개월을 일을 하고, 이제 일본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 달은 이제 일본 여행을 하고 떠났는데, 그때 떠날 적에도 우리 사장 스콧이 삿포로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뷔페 점심 식사 사주고 일해줘서 고마웠다고 3만 원인가 그때도 봉투를 이렇게 보너스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너 원한다면은 다시 와서 일해도 좋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일본어도 못하는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그렇게 막 2번씩이나 보너스도 챙겨주고, 그래서 더 고마웠던, 사람이 돈에 약한가? 또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귀농한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농사도 짓고, 집도 직접 짓고, 창고도 짓고, 뭐 그러면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남편이 일머리도 좋고, 못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일할 때면은, 제가 뭐랄까, 좀 일을 못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자주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혼난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는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가끔, 그렇죠. 왜 일을 할 적에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느냐라는 지적 많이 받거든요. 야, 씨, 근데 한국에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한국에서 제가 일 잘한다고 크게 인정받은 경험이 있나? 돌이켜보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정도 했겠죠.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저는 워킹홀리데이 가서 지금 일본에서 그 스콧 사장도 그렇고, 또 제가 캐나다에서 데이터 엔트리 했을 때도 그렇고, 칭찬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너 일 되게 빨리 잘한다,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벌었고, 또 그렇게 남들한테 한국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던 인정을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본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홋카이도에서 했던 특별한 경험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셔서 다양한 경험 하시길 바라고, 저의 이러한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